반갑습니다. 저는 타투 스터디 강사 아담리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문신의 사전 사후 관리법에 해당됩니다. 네, 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작업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대상자분들도 반드시 숙지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관리법에 따라서 타투의 결과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날 것이고 회복 기간이나 타투의 퀄리티 또한 많은 차이를 낼 것입니다. 자, 관리라고 하는 거는 타투이스트 분들이 타투를 좋은 스킬로 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대상자분들도 받은 타투를 어떤 식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사전관리. 타투를 받기 전에는 저희가 어떠한 것들을 지켜야 하며 어떠한 숙지를 해야 되는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사전관리의 목적입니다. 왜 타투를 받기도 전에 관리를 미리 해둬야 하는가? 일단은 타투의 관리 자체는 작업 후뿐만 아니라 작업 전부터 관리가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자, 타투는 작업자만의 역할이 아닌 대상자와의 어떠한 호흡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작업자분들 뿐만 아니라 대상자분들도 같이 호흡하여 좋은 관리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이뤄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작업 중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굉장히 변수가 많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작업자분들은 이거를 미리 예방하고 인지하여서 문제들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자, 먼저 손님의 역할. 손님들은 타투를 받기 전에 어떤 거를 지켜야 되고 어떠한 숙지를 해야 되는지 제가 천천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두가 다 알고 있겠죠? 작업 전날에 음주와 과도한 육체 활동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음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도 통계적으로 느꼈을 때 음주를 하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업이 굉장히 통증이 1.5배에서 2배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으며 또한 면역체계가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잉크를 주입시켰을 때 과도하게 잉크를 뱉어내는 현상도 저는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음주는 반드시 작업 전에 피해야 된다고 강조를 드립니다. 육체 활동 또한 몸이 예민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육체 활동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음주만큼이나 중요한 숙면입니다. 숙면 같은 경우에는 작업 전날에 반드시 8시간 이상 숙면을 취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숙면을 취하지 아니할 시 몸의 컨디션에 굉장히 이상이 따르므로 타투를 하기에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투를 받기 전 감기나 몸살 증상, 발열 현상 등 어지럼증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작업자와 의논해서 작업을 다시 고려해 보는 게 좋습니다. 또한 팔 하박에 받는 경우 팔 하박에 아토피나 피부염 그리고 외부적인 찰과상 등이 없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기간을 반드시 피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생리기간 같은 경우에는 극도로 스트레스와 예민함을 가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몸에 바늘이 들어오게 되면은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타투를 받는 기간을 생리기간과 겹치지 않게 스케줄을 잡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식사 같은 경우에는 작업 시간 1시간 전에 모두 해결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이라든지 폭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 활동과 몸의 반응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컨디션이 더 안 좋아질 수 있고 피부의 예민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해서 식사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이전에 해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타투를 처음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민함과 긴장감, 그리고 어지러움증, 심하면 구토 증상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당을 충전할 수 있는 사탕이나 초콜릿, 그런 식품들을 챙겨 오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긴장에서 오는 어지러움증과 구토 증상, 예민함 등에서는 사탕과 초콜릿으로 해결이 될 수 있겠지만은, 단순 긴장이 아닌 정말 몸살로서 오는 발열 증상, 피부 상태, 구토 증상,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자가 진단을 체크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손님 스스로 인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타투를 받을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라고 인식이 됐을 경우에는 작업자와 의논하여 스케줄을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님의 역할이었고요. 다음에는 타투이스트의 역할입니다. 자, 타투이스트 분들은 의아하실 수도 있겠죠. 타투를 받기 전에 타투이스트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계신데, 관리 자체는 타투에 좋은 결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관리이기 때문에, 물론 타투이스트 분들도 사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손님들과 마찬가지로 작업자분들의 스스로의 체력을 고려해서 음주와 육체활동, 숙면 유무를 반드시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작업이 있는 전날에 등산을 한번 갔다 왔다가 그 다음날에 몸에 무리가 생겨서 작업을 하는데 내내 불편했던 기억이 있어요. 해서 육체활동도 금지시켜야 되고, 음주도 숙취가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자제를 해주시는 게 당연하게 좋겠죠. 네, 두 번째, 이미지 메이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타투이스트의 사전 관리 역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두 번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A4 사이즈의 작업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A4 사이즈가 하루 만에 완성이 되려면 총 몇 시간에 몇 섹션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진행 과정을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미리 타투 스킬 과정을 계획을 해 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좋은 발색과 좋은 퀄리티는 크기가 크지 않을 시 반드시 당일 완성, 빠르게 신속하게 완성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위해 좋기 때문에 미리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진행 과정을 계획을 해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 8시간 작업을 한다고 치시면 2시간에 한 번씩 15분씩 쉬신다. 그래서 총 4섹션으로 완성을 시키는 것이 목표며,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시 4분의 1씩 진행 과정을 이미지 메이킹해서 타투 스킬 과정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작업자 분들마다 개인적으로 체력이 다 다를 거고 휴식을 취하는 방식도 다 다르겠지만, 그 본인의 체력과 컨디션을 고려한 뒤 맞춤형으로 작업 시간과 휴식 시간을 미리 계획하시는 게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타투 대상자의 음주 유무와 숙면 유무, 질병 및 이상 증세는 작업자가 먼저 파악하고 예지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음주를 했다는 사실과 그리고 숙면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작업자분들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타투이스트 분들은 좀 더 예리한 예지 능력으로 타투 대상자들을 지켜보면서 음주 유무와 숙면 유무, 질병 증세를 미리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타투이스트 분들은 작업을 하기 전에 해당 부위의 위생법과 소독법을 확실하게 숙지하고 이행을 해서 피부 상태를 미리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손님들의 역할, 그리고 타투이스트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 사전 관리 외에 관리 없이 타투 시에게 결격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전 관리가 필요 없이 타투를 시행을 해서는 안 되는 결격 조건이라는 점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질병 보균자입니다. 네, 결핵이나 에이즈, 간염 등 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된 질병을 가진 보균자는 절대적으로 결격 조건의 대상이 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된 질병을 가진 보균자는 호흡기 및 혈액으로부터 타인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타투샵에서 작업을 이행해서는 안 됩니다. 타투샵은 다수의 공간이며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질병 보균자는 결격 조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임산부 및 출산부입니다. 네, 임신 중인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까지 임산부분들이 타투를 함으로써 문제가 생겼다는 사례는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임산부분들은 모든 잠재적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이를 위한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타투 잉크에는 알레르기 반응도 존재하기도 하고요. 또 따로 금속 알러지, 착색된 잉크로 인한 면역 반응, 잘못된 방식의 과도한 작업으로 인한 감염성 균의 사례는 확실히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임산부 분들한테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임산부 및 출산부 분들은 타투 시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중질병 환자입니다. 혈압, 당뇨, 간질 등의 질병인데, 선진국에서도 혈압과 당뇨, 간질 등에 의한 증상은 작업 중에서 문제의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혈압, 당뇨, 간질 등의 질병을 가진 분들은 결격 조건 대상자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외에 전문의 소견이 필요한 피수자분들, 대표적으로 켈로이드 피부, 단마진, 금속 알러지, 기묘증, 아토피 등을 가진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진행하신 뒤 타투를 이행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외에 작은 흉터가 아닌 면적이 큰 흉터라든지 화상 흉터, 피부 의식된 흉터 같은 경우에도 전문의와 반드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제 사전 관리가 끝이 났고요. 이제 타투를 받고 나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사후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타투를 받은 직후부터 타투는 관리 기간이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로 집중 관리 기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일반 관리 기간이 있으며, 세 번째 기본 관리 기간이 존재합니다. 집중 관리 기간 같은 경우에는 4일에서 5일차 정도까지가 해당이 되고요. 일반 관리 기간은 4, 5일차 때부터 2주차 때까지 사이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네, 기본 관리 기간 같은 경우에는 2주차 때부터 1개월까지의 관리 기간을 뜻합니다. 자, 타투를 받은 직후 1일에서 3일차 때까지는 진물과 출혈, 잉크 빠짐, 그리고 발열 증세, 붓기 등 여러가지 증상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4, 5일차가 넘어가는 순간 이제
진물과 출혈, 붓기, 발열 등이 멈추고 건조가 되면서 이제 허물이 올라오고 각질이 올라오면서 탈각 과정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6일에서 10일, 2주차까지 가까워지게 되면은 올라왔던 각질이 각화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탈각을 이루게 됩니다. 네, 타투 관리 기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 관리 기간은 1일에서 5일차까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타투를 받은 직후에는 작업자분들이 발라주시는 바세린을 얇게 도포를 하신 후 드레싱을 2시간 동안 하신 것을 권장드립니다. 드레싱을 하는 이유는 2차 감염 방지를 위한 점과 출혈을 막기 위한 점이라는 사실을 숙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드레싱을 푸시고 이제 샤워를 하신,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신 뒤 주무시게 되면은 이제 2일차가 되죠. 그때부터는 이제 타투 관리 크림을 1일 3, 4회 정도 권장을 해드리고 음주 및 운동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3, 4회 정도 권장을 드리는데 두껍게 바른다기보다는 소량으로 굉장히 얇게 발라주시는 게 좋으며 피부가 조금 더 숨을 쉬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떠한 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집중 관리 기간에 발생하는 진물과 출혈을 수시로 제거해 주면서 청결 상태를 유지해 주시는 게 5일차가 지나서 허물이 올라올 때 딱지가 두껍게 지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관리인데요. 이 진물과 출혈을 청결하게 유지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버릴 시 5일차 때 각질과 허물 과정이 일어났을 때 진물과 피가 함께 허물이 져버리면은 조금 더 회복 과정이 많이 느려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해서 집중 관리 기간에는 그냥 방치시킨다기보다는 진물과 출혈이 발생을 했을 때 수시로 재결을 하면서 청결을 유지시켜 주시고 샤워를 하실 경우에는 미지근한 물로 청결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5일차가 끝나고 5일차에서 2주차 사이의 기간, 일반 관리 기간 관리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부터는 타투 관리 크림을 1일 2, 3회로 바르며 관리를 합니다. 조금 더 횟수를 줄여주시는 거죠. 자, 일반 관리 기간 때는 이제 상처가 알물기 시작하고 각질이 올라오면서 껍질이 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분들이 겪는 가려움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네, 이와 같은 가려움에 관련된 문제는 절대로 손으로 긁으시면 안 됩니다. 네, 허물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잉크가 착색을 일으키고 있는 과정인데 이때 억지로 허물을 벗겨내시게 되면은 착색이 되고 있던 과정을 이루고 있던 잉크가 함께 벗겨져 나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긁지 마시고 가볍게 때리면서 가려움을 해소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관리 기간은 각질로 인해서 색이 흐리게 보이고 표면이 고르지 못해 보이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해당 기간 중에는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일주일차가 됐을 때 손님들이 처음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오는 게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닌지 지금 처음에는 받았을 때 예뻤는데 각질이 올라오면서 타투의 어떠한 명암이나 표현된 부분이 가려지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오해를 하셔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타투는 상처이기 때문에 반드시 각질은 올라오기 마련이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을 때 무릎이 까지게 되면은 네, 딱지가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벗겨지면서 새로운 살이 돋아 나오죠. 그런 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관리 기간 2주차 때까지는 허물이 벗겨지고 있는 과정이 표피와 각질층이 1차적으로 탈각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전부 다 발색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색의 유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완전한 발색이 나오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기본 관리 기간 1개월 차가 끝날 때까지 계속 지켜봐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2주차가 넘게 되면은 상피세포도 2차적으로 각화 과정을 일으키면서 착색 구간이 표피 상층부까지 올라와서 1주차 때는 안 보였던 그 유실된 색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발색을 보기 위해서는 일반 관리 기간을 넘긴 상태에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관리 기간 2주차 때부터 1개월 차 때까지의 관리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 관리 기간은 해당 부위의 껍질과 각질이 각화 과정을 통해서 모두 사라졌을 때부터 진행을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기본 관리 기간에는 타투 크림을 이제 1회로만 관리하면서 수분을 유지해 준다는 생각으로만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기본 관리 기간에서 지켜주셔야 될 거는 이제 자외선입니다. 물론 집중 관리 기간, 일반 관리 기간에서도 자외선은 피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 관리 기간 때 손님들이 많은 방심을 일으켜서 자외선에 노출을 시키고 이렇게 살을 태워서 다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자외선은 반드시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달이 넘을 때까지요. 그리고 해당 부위를 어떠한 톳이나 꽉 끼는 옷으로 인해서 방치를 시키는 게 아닌 조금 더 통풍이 되는 상태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사후 관리에 있어서 좀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자외선입니다. 자외선.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관리 기간이 모두 끝났을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이 해당 부위와 만났을 때 인체에서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멜라닌 세포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멜라닌 세포가 나오게 되면은 피부의 색깔이 갈색과 검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타투를 한 부위에 피부가 갈색과 검정으로 변하게 되면은 타투의 선명도와 발색 부분에도 분명히 영향이 가기 때문에 좋은 타투의 발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자외선을 반드시 멀리 해주시고 멜라닌 세포가 나오지 않게끔 집중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자외선은 장기간 노출을 했을 경우에 표피에 상처가 생기게 되는데, 그 자외선으로 인한 상처가 치료되는 과정에서는 각질 탈피 과정에서 타투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노출은 더더욱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타투 선진국에서 또한 타투와 태닝은 굉장한 상극관계임을 인정을 하고 많이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투를 받고 나서 관리기간 때 태닝은 반드시 피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터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많은 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사후 관리가 끝나고 이제 리터치를 또 받고 싶은데 그 리터치가 작업 가능한 시기는 언제냐 라는 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정확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터치는 기본 관리 기간 1개월 차 회복 과정이 끝난 후에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관리 기간에는 탈피와 각화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완전한 발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처 회복이 덜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리터치를 무리하게 받게 되시면은 좋은 발색이 나올 수 있는 타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결과가 안 좋아지는 일이 반드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기간에 리터치를 받는 것은 저는 강력하게 비추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발색이 잘 안 나왔다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관리 기간 1주차, 2주차 사이에서는 표피와 각질층이 1차적으로 탈피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는 색이 유실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2차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더 좋은 색이, 유실된 색이 다시 올라오는 과정이 있으니까 기본 관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게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관리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무리한 작업을 진행을 해버리시 정상적인 작업물에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작업이 덜 돼서 빠진 느낌이 아닌 과한 데미지로 인해서 어떠한 염증이 발생하셨거나 타투 잉크의 알레르기 반응, 그리고 감염 증세, 2차 감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리터치를 무작정 받는다기보다는 일단은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을 받은 후에 회복을 다 끝내신 뒤에 작업자와 리터치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문신의 사전 사후 관리법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관리법을 숙지함에 따라 앞으로 타투를 받으실 때 작업자분과 좋은 의견을 나누어서 함께 좋은 호흡으로 관리를 해 나가셔서 좋은 퀄리티와 좋은 발색을 내는 결과를 다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t this fucking punk get away with that? What's the matter?